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리더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혹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리더십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이요. 여러분들은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카리스마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카리스마의 뜻을 찾아보면은 전 처음에 카리스마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알았냐 그러면은 뭔가 파워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도 못하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갖고 있는 파워, 그런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영학에서 쓰는 혹은 진짜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뭐라고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뭐가 신비스럽냐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느끼는 일종의 신비감을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우수함,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신비롭게 만든다. 그것이 현대 경영학의 카리스마 리더십.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 리더십 이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현재 이루고 있는 그런 리더십 이론을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금 제가 부언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변혁적 리더십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트랜잭션, 즉 거래적 리더십. 다른 말로 하면은 무언가를 주고 받는 거래, 트랜잭션. 그게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직 구성원들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 같으면 뭘 줄까요? 빵을. 칭찬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칭찬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욕구 이론도 말씀드리고 그랬었죠. 그게 거래적 리더십 이론이었는데, 자, 그래서 일정 수준 끌고 간들 그 다음에 또 배반을 하거나 또는 이탈을 하거나,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게 그 뒤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해하셨죠? 크게 시대적으로 나누면은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적 리더십,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리더십, 그게 크게 그 현대 리더십 이론과 고전적인 리더십 이론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는 포인트는 마음의 세계에 가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또 카리스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 리더에게 가지는 일종의 어떤 신비감 때문에 일어나는 추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 간에 마음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서, 뭔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서 그런 사이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런 리더십 이론이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왔었냐면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리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역량 때문에 혹은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현대 리더십 이론은 규명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원들과 리더 간에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흘러야 된다는 거죠.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마음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흐름을 막는 것 중에 하나를, 리더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자만이라는 거죠. 자,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넌 할 수 있어.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자신감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런 자신감 하에서, 믿음 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자만이라고 표현되는, 난 이런 거 굉장히 잘해 라는 것이 자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난 이것을 굉장히 잘해.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우리 뭔가 잘하는 거 하나씩은 갖고 있죠. 그죠? 예.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자만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법관 시험과 모든 것을 통과해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딱 차렸습니다. 이제 막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이제 스타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사무실을 갖춰놓고 집기를 갖춰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한번 내세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라고 해놓고 앉혀놓고 금방 전화가 온 양에서 전화를 딱 들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 그래요. 아, 그 사건 저한테 꼭 맡겨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대단히 바쁩니다만, 바쁘지만은 선생님의 사건을 제가 이렇게 하고, 정말 제가 요즘 손님도 많고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만하게 전화기를 딱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앞에 기다리는 손님한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겸연쩍어 하면서 아주 미안해 하면서 저 죄송합니다.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전화 연결하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변호사는 아직 사무실도 오픈 안 하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된 그 전화를 들고 거만하게 그 사람에게 자랑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그 사람 앞에 거만하게 보란 듯이 내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예, 저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자랑거리, 내가 조금 잘한다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정말 진실되게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시장 군수님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 시장 군수님들이 기억나십니까? 예. 시장 군수님들이 부하들을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하들이 시장 군수를 평가해서 그 평가서와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항목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님은 너무 잘난 체 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우리 군수님은 너무 잘난 척 한다. 그게 어떤 마음이 될까요? 시장 군수님이 잘난 척 하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시장 군수와 정말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회의만 하면은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교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한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마음의 교류를 막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젊은 변호사의 얘기나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시장 군수님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있는 그 공통된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 무엇, 이것이 마음의 교류를 막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과 자만심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에 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만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랑이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 보이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가 없겠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법원장님들, 법관들, 자, 그분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법관들과 법원장들은 법을 공부를 했고, 법을 지켰고, 법을 다스려왔고, 조직을 다스려온 분들입니다. 법원장들은 그 법에 대해서 수십 년간 해왔던 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법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꽉 막혀버리니까 부하들하고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내가 잘한다는 그 무엇,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자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막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나폴레옹의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만과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반대편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예, 겸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링컨의 예화 중에서 링컨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링컨이 통일을 하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랬을 때 링컨은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전장에 나간 사람, 부하들,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 나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링컨을 따르고 추종했던 겁니다. 내 것을 내세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세우고 내가 자랑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대기업의 간부님들을 모아놓고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임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임원님은, 이사님은, 전무님은, 상무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보시오, 나는 인생을 당신보다 10여 년 혹은 20여 년을 더 살았어. 나는 사람을 보면, 척 보면 알아.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난 잘 알아. 자, 이 마음이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은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다른 얘기로 하면은 CEO가, 리더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혹은 그 조직의 인재상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지 당신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것을 얘기하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셨어요? 예. 내가 옳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뽑으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다른 철학이 필요하느냐. 내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다. 당신이 볼 때 얼굴이 잘생기고 말 잘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마음의 세계가 우리 조직에서, 당신 조직에서 혹은 A라는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면접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서 면접이란 마음의 세계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면접입니다. 지금 이모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는 그 사람을 보면 알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버리질 않더라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독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점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멋대로 한 거죠. 다른 면접관들의 점수는 평균적으로 거의 평균 점수에 근접하는데 이분의 점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독불장군인 거죠. 그런 분들은 내 기준이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즉, 옛날로 치면은 지금 이제 부이사관 이상, 직급으로 따지면은 정부의 아주 고위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역량평가가 뭐냐면요, 그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평가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요즘 그렇게 뽑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의 뭐 시험도 보고 영어 실력도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고위공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승진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실제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과 절차를 실제로 하느냐, 그것이 평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상의 문제를 그분들에게 출제를 하면은 그 가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환율이 이렇고 경제 상황이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실제 해결하는 형태를 보여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누구한테 전화도 하고 받아들이고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을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고위 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그런 시험을 보게 하고 그것을 옆에서 평가를 보고 실제로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인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일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들었냐 하면은 마음의 상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겸비하고 낮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겠죠. 물어보면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묻거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것을 얘기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의 시간에 자기 얘기만 하고 듣는 시간은 없고 회사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한 자랑거리를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의견을 묻고 물어보기보다는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은 마음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고위공무원단을 뽑을 때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위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나 동일한 형태입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더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량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씀을 드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실제로 자기 혼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동료에게 묻고 부하에게 묻고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고 묻고 확인해서 일을 행하느냐, 그 차이가 자만심과 겸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리더십에서는 마음이 흐르려면은 묻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류하고 마음이 흘러야만 그것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흐르고 조직의 생명이 영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내 것이 옳고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은, 교류는, 마음은 막히고 조직은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